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본격 상륙하면서 교회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십자가 첨탑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가 3일 열렸습니다. 7개 팀의 찬양에 관중들은 뜨거운 호응으로 화답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고 조윤기 목사 소천 1주기를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양한 추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전한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내달로 예정된 춘천 퀴어축제 개최에 일부 장소를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퀴어축제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는 퀴어축제가 정치 행사로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 쪽으로 빠르게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건물 유리와 간판 등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사항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교회 첨탑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첨탑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교회는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일본 오키나와는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에 철제 지붕이 파손되고 시설물 간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한국은 태풍 흰남노를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를 넘어서는 역대급 태풍으로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흰남노가 6일 오전 제주와 경남 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지역 교회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대비해 교회들이 첨탑 붕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판형 첨탑이 태풍에 가장 취약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첨탑은 보편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철판을 고정시킨 그 못이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첨탑은 바람이 불면 계속 바람에 의해서 이제 덜거덕 하다가 결국은 못이 빠져나가고 철판이 날아가는 이런 위험한 경우가 생기고요. 한번 철판이 한 장 빠지면 계속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빠지게 되니까 아주 위험하죠. 그다음에 밑에가 습이 차가지고 앵글이 썩어서 탑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위험한.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18년 전부터 첨탑 정비를 돕고 있는 안용환 씨는 전주 지역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이기도 합니다. 선교 목적으로 첨탑 정비를 돕고 있는 안 씨는 미자립교회들이 보수업체에 첨탑 정비를 의뢰해도 돈이 되지 않아 맞지 않으려고 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개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대비책을 소개했습니다. 못이 제대로 박혀있는 절판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못이 한 1cm, 2cm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빠지면 바로 문제가 되니까요. 그것을 이제 이 실리콘, 건축용 실리콘으로 해서 철판을 흔들거리는 부분이 없게 실리콘으로 잡아줘야 되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다면 첨탑 위에 올라가서 와이어로 옥상 바닥에 앙카를 박고 거기다 야무지게 고정을 해주는 방법. 중대본은 태풍을 대비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종교시설물과 관련한 대비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태풍이 닥칠 때마다 언급되고 있는 교회 첨탑 철거를 강조하기에 앞서 첨탑 점검과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이주민 다문화 가족들의 연합 합창대회가 지난 3일 열렸습니다. 아프리카부터 탈북 주민들까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의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김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서투른 한국어 가사로 입을 모아 찬양합니다. 중간중간 화음을 넣고 율동을 하기도 합니다. 3일 서울 성동구 꽃제교회에서 2022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7개 팀 13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부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이탈 주민들까지 국내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거나 율동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의회 선교합창단은 무용수와 플루트 연주자가 함께 무대를 꾸몄고 충주 친구들교회 합창단이 소나트를 만들자 청중들은 이에 화답하듯 머리 위로 큰 하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예의 대상에는 손을 잡으며를 부른 행복 메아리 팀이 차지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데 처음에 음악을 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합창단입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합창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정말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네, 그 모습을 합창하면서 그 하나가 되는 그 사회 동합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최우수상은 중국, 베트남 출신 초중학생들이 모인 행복한 합창단이, 우수상은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의회 선교 합창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팀들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든 참가팀이 입상하며 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는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대회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격려하고 합창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대회를 기획했습니다. 주최 측은 낯선 나라 낯선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주민 다문화 가정들이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배려와 조화를 통해 함께 어우러짐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좋은 사회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문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인종,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다문화 합창대회. 차별과 가난 없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조영기 목사 소천 일주기를 맞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념예배와 목회자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울과 일본 도쿄에서는 추모 예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 장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자 고 조용기 원로 목사 소천 일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13일에는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 주관으로 영산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신유 사역과 교회 성장, 해외 선교, 4차원의 영성과 목회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14일 오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추모 예배가 열립니다. 이영훈 목사의 설교와 추모 공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16일에는 일본 도쿄 신주쿠 문화회관에서 조용기 목사가 개척한 일본 선교 45주년 기념식과 일주기 추모 예배가 열립니다.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전 세계 71개국에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대도동 천막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1992년에는 교인수 70만 명을 넘어 세대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조용기 원로 목사 천국 환송 예배에서 이영훈 목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잘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산 목회자 선교회는 10일에서 17일 영산 조용기 목사 천국 입성 1주년 추모성회를 열 예정입니다. 영산 선교 형제협의회는 20일 연합대성회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각각 개최합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선교 사역에 헌신해온 신나는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함께 진행된 임직식에선 55명의 새 일꾼을 세우고 앞으로의 사역에도 더욱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념식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나는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1982년 이현숙 전도사가 성광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교회 사역을 당시 이정기 전도사가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며 신나는 교회로 개명했습니다. 교회 측에 따르면 교회의 이름인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인내와 기다림을 배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정기 담임 목사는 4일 진행된 창립 40주년 기념감사 예배에서 상영된 교회의 발자취 영상을 시청하며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의 사역 40년은 훈련 기간이면서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간 교회 사역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감당해온 이 목사와 방은경 총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신나는 교회는 새 성전을 건축해 입당한 2005년 당시만 해도 성도 7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선교 사역에 헌신하면서 7년 뒤 성도 수 6,000명의 중형교회로 성장합니다. 이정기 담임 목사는 2011년부터 구티비 대표 프로그램 매일주와 함께 진행자로도 출연하며 미디어 선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사역했습니다. 더불어 해외 봉사, 장기 기증 서약 등 대사회적으로도 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날 예배엔 교회 창립일을 축하하기 위해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40년 역사를 이끌어 오신 이정기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라는 구호가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힘있게 실현될 수 있기를. 교회는 이날 사역에 더욱 헌신하게 될 새 일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55명은 맡겨진 직분에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더불어 교회 성도로서 20년간 출석한 이들에게도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근속상을 받은 신경태 집사는 신나는 교회 구호처럼 교회가 꾸준히 하나님께 본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이것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늘 외치는 그 구호인데, 그 구호처럼 잊지 아니하고 50년 그 이후도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신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코로나로 선교가 어려워진 시기 어려운 해외의 선교 대상자들을 돕는 바자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사역지로 전달됐습니다. 이정기 목사는 앞으로도 남에게 베푸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춘천시청과 성소수자들이 춘천 퀴어 축제의 공간 허용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내달 17일 춘천 의암공원에서 축제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공원 일대 청소년 시설로 분류된 청소년 푸른 쉼터 사용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 퀴어 축제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 정치 행사로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당 장소의 불허 사유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장대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시드니 리드컴 소재 오팔 헬스케어에서는 호주 호스피스 협회의 7기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노인들을 위한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당초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가 2차례나 미뤄지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100여 명의 노인들 중 한국인들도 20명가량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는 참석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너싱홈 노인들은 감사 편지와 함께 소정의 금액을 협회에 기증함으로 화답했습니다. 사랑을 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2 제4회 굿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대상에는 캘리그라피로 말씀을 전하는 영상, 말씀 캘리가 선정됐습니다. 최우 수상은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표현한 만화 그 사랑과 글씨로 꽃다발을 표현한 캘리그라피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꼽혔습니다.
이 밖에 우수상 3팀, 장려상 10팀, 입상 12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구티비와 사단법인 굿미디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굿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도모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시상식은 9월 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상은 기상청 총괄예보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흰남노는 강풍 반경이 400km에 달하는 매우 큰 태풍이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흰남노 진로에 따른 폭풍 반경을 보면 남부지방뿐 아니라 충청 남부와 강원 남부 등도 포함된다며 태풍 진행 방향과 상관없이 폭풍 반경에 들면 매우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장중 1,370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1,370원을 돌파한 건 금융위기였던 200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11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시장 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스전력 도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9월 가스 도매 가격은 14만 원을 웃돌아 1년 만에 2.4배가 됐고 가스 가격에 연동되는 전력 도매 가격은 이달 들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고조되고 있지만 지난달 가스 전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대인 점을 고려하면 인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스요금 인상 시점, 인상폭 등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0년 뒤 한국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진 결과 50년 뒤 세계 인구의 중위 연령이 30대 후반일 때 한국 인구의 중위 연령은 60세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굿TV 뉴스 우한나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의 가동 재개를 앞두고 가스 공급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로 모든 유럽인의 일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 러시아는 모든 유럽에 대해 결정적인 에너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선 모든 유럽이 더 강하게 단결하고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가스나 석유로 러시아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수준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작동 가능한 터빈이 1개뿐이어서 언제든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며 서방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해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끊은 뒤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유로화는 전장 대비 0.7% 하락한 0.988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2002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달러 대비 유로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줄곧 약세를 면치 못하다 가스관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면서 추가 하락했습니다.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서 게스트상과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미국 TV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4일 제74회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주제가상, 촬영상, 편집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등 7개 부문 후보에 올라 경쟁했고 드라마의 에피소드마다 주인공급 역할을 한 배우에게 주는 게스트상에는
배우 이유미 씨가 선정됐습니다. 21세기 민간 관광 산업이 우주에 이어 심해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저 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 운영하는 타이타닉호 관광 프로그램은 1인당 25만 달러, 한화 약 3억 4천만 원을 내고 1912년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닉호 선체를 잠수정을 탄 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타이타닉은 1985년 대서양 해저 약 4,000m 지점에서 두 동강이 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잠수하고 부상하는 데 걸리는 5시간을 포함해 약 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작년과 올해 운영을 마쳤고 내년에도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 흰남노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해안 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빠져나가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6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부산과 제주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흰남노에 대비하는 교회 시설물 점검에 대한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강풍으로 인한 교회 십자가탑 붕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시설물부터 잘 점검하고 단단히 대비해 교회의 피해를 줄이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